안녕하세요. 3강 시작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장음소, 음장양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양기가 커지고 밤에는 음기가 커집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하고 뜨거운 나라에 사는 사람하고 체질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자연하고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연하고 같이 숨을 쉰다는 건 따뜻한 거, 추운 거, 이렇게 계절의 영향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항상 음양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음양의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고 이것도 음양의 법칙이 됩니다. 상오는 양 중의 양이고 하오는 양 중의 음이고 상반야는 음 중의 음이고 후반야는 음 중의 양입니다. 자, 이렇게 음양이 항상 존재하는데 자연에도 있고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음양의 중심이 무너지면, 가령 몸에서 음이 너무 강해지면 추운 거, 한이 생깁니다. 반대로 양이 과하면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서 열이 지나치면 열병이 되는데, 이것도 우라병을 참으면서 너무 열받으면 그 뜨거운 열기가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간을 상하게 합니다. 그냥 스트레스 정도인 줄 알았는데 오장육부 중에서 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가장 관련되는 장부는 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목의 기운을 대표하고 목은 토를 극한다고 봅니다. 이때 소화기를 담당하는 장부, 쉽게 말해서 비장, 위장은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이 또는 분노, 화가 지나치면 소화기계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목극토라고 하고, 그 균형이 무너져서 간 기운이 월등히 강하거나 혹은 비장이나 위장의 토 기운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는 목승토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간이 비위를 이겨버리는 병리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환자가 화를 내면 체한다, 혹은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을 자주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해지면 간기 범위 혹은 간비 불화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가 됐다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신념의 고집, 자신의 정의, 가치관, 원칙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거기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곧바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동기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면서 타협하는 것보다는 논쟁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양은 오행으로 나눠지면서 자연에 항상 존재하고 우리 몸에도 존재하고 생활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때 냄비에 물부터 끓이는데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김이 올라오고 물이 펄펄 끓습니다. 이게 바로 봄, 여름, 양의 기운이 됩니다.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승하고 드러내고 활동하고 소리를 냅니다. 반대로 불을 끄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열심히 올라가던 김이 사라지고 부글부글 끓던 물은 점점 가라앉고 조용해집니다. 자, 이게 가을, 겨울, 음의 기운이 됩니다. 차가워지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정리되고 수렴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음양은 이렇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음양을 보게 되면 음에서 두 갈래가 나오고 양에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양에서 두 갈래가 나온 봄, 여름, 음에서 두 갈래가 나온 가을, 겨울, 사계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은 양, 가을과 겨울은 음이 되는데 이걸 운동성으로 보면 봄, 여름,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갑니다. 기운이 상승하고 밖으로 퍼지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됩니다. 가을, 겨울, 음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운이 하강하고 안으로 모이고 점점 감춰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건 바로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과 여름이 되면 따뜻해지는데 따뜻해지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위로 뜹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확산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추워지는데 이렇게 차가워지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강하고 수렴하고 숨어 드는 겁니다. 결국 계절에 따라서 음양 운동은 온도의 흐름이 되고 기운의 방향성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면 사주도 우리 인생의 흐름도 왜 어떤 때는 드러나고 왜 어떤 때는 숨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절별로 나눠보게 되면 봄이 되면 나무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땅 속에서는 뭔가가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봄을 오행으로 보면 목이 됩니다. 목은 시작하는 거고 자라나는 힘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햇볕이 강해지고 사람도 밖으로 점점점 쏟아져 나옵니다. 말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커지고 뭔가 안 하면 답답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화입니다. 확 드러나고 확 퍼지는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가면 어떻게 될까? 불을 계속 떼기만 하면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됩니다. 사람도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말수가 적어지고 뭔가를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때가 가을이고 오행으로는 금이 됩니다. 베어내고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걸 치우게 됩니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안으로 움츠려 듭니다. 밖에 있다가도 집 안에 들어가고 움직임보다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게 수가 됩니다. 이건 멈춘 게 아닙니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툭툭 끊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바뀌면 충돌이 생깁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굽어지고 펴지고 위아래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행에서는 토가 됩니다. 기운이 갑자기 튀지 않게 눌러주고 확 꺾이지 않게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봐도 1년은 12달이고 계절 하나당 3개월씩 됩니다. 처음 한 달은 기운이 올라가는 달, 가운데 달은
가장 왕성한 달. 마지막 달은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달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구간마다 항상 토기운이 작용합니다. 이건 마치 사람 관계에서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묵직하고 우직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고 연결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행을 보면 목, 화, 금, 수는 움직이는 기운이고 토는 그 움직임을 이어주는 겁니다. 계절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봄을 대표하는 기운이 목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음양은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도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는 것처럼 봄은 양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양도 다시 나누어집니다. 양 중에 음은 목이고 양 중에 양은 화가 됩니다. 이걸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로도 나눕니다. 주역으로 말하면 주역에서 양은 태가 됩니다. 그럼 목은 태 중에서도 음이니까 사상체질로 보면 태음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계절로 보면 목체질이 됩니다. 반대로